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90년대에 나타났던 이 하락 사이클에서는 하락하고 긴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데 이때 IMF가 터졌죠. 실제로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반토막은 너무 많았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80%까지도 하락한 부동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6년, 7년은 하락 사이클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시는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만 조의 사나이죠? 네. 네, 100만 조에? 아, 네. 출연할 때마다 항상 네. 또 묘한 말씀을 매력이 있어요. 네. 참 희한합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를 하면 이 실시간으로는 계속 욕 먹어요. 응. 근데 조회수는 폭발해. 어느 쪽에도 욕 먹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조회수는 또 많이 나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은 많은데 굉장히 좀 예민하신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이제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 차가 명확할 수밖에 딱 없잖아요. 반반씩이니까. 네. 네. 이분들은 더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이분들은 떨어지면 안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랬고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이제 하락의 초입이다. 이 정도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요즘 단기적으로 뭐 비난 많이 받지 않아요? 하루 저기 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분명히 지금 단기 반등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단기 반등이 이제 올해 가을이나 내년 1,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특히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오르더라도 또 다시 내리면 그 또 내리는 폭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어떤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냐면 사실 부동산 관련한 대부분의 데이터가 한 2006년 정도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계열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초장기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어떤 아주 장기적인 사이클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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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택은행 시절부터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시장은 3차 사이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1차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요 사이클이 1차 사이클이었고요. 저기 이제 일기 신도시 막 나오고 이럴 때인가 보군요. 그렇죠. 요때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이 이제 네. 일기 신도시 때 나올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이 IMF 끝나고 나서부터 쭉 이제 상승을 많이 해서 올랐다. 2008년까지 또 상승을 했고 요 이후에 또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진행된 게 이제 3차 사이클이죠. 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급하게 올랐네. 또 하락도 굉장히 많이 급하게 했고요.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절대 내리지 않고. 이거 차트만 보면 그게 맞네요. 뭐 상승은 가파르고 길고 그렇죠. 하락은 짧고. 네. 폭도 별로 없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가격 데이터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좀 실제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을 200% 했다라면은 상승을 한 100% 초반 정도 했다라고 나온다라거나 하락을 50% 했는데 하락을 한 25% 정도 했다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 진폭이 작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보다. 그래서 실제 시장이 움직인 것보다 작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맞습니다. 평균을 내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균을 내서 그렇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주식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큰 걸 좀 더 비중을 높게 치고 작은 거는 좀 작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통계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느립니다. 예를 들면, 요 데이터를 보면 22년 7월달 이후, 7월달에 고점 찍고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22년 초부터 1월서부터 약하지만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 강한 하락이 나온 게 이제 7월서부터 이제 강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저기 이제 86년 기준을 그때는 이제 0으로 놓고 네.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올랐냐 이제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증감률을 차트로 만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7배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5배 정도는 올랐을 텐데.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86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통계 데이터의 함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이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주 시점인데 86년이 그때 얼마였어요? 모르세요? 모르지. 아마 기억도 뭐 안 한- 나실 텐데. 한 1억 했겠지. 1억이 아니고요. 한 몇천 했을 겁니다. IMF 때도 아파트가 네. IMF 터지고 나서 얼마였냐면 아파트가 1억 초반이었습니다. 은마? 음마가. 지금 20몇 억 하는 거기요? 예. 은마? 네. 진짜 엄마죠. 근데 엄마. 또 네. 예를 서울 외곽에 네. 뭐 예를 들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네. 뭐 저 그렇죠. 아파트 네, 이런 거는 맞습니다. 또 그렇게 안 올랐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네. 올랐죠. 뭐 그렇긴 하죠. 손들도 네, 네. 나오는데 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 모든 게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KB 데이터 통계가 공개된 이후로 한 4년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7년 5개월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8년 1개월을 상승을 했고, 6년 2개월을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9개월을 상승했고, 다시 1년째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이제 1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락의 사이클에서도 보시면 90년대에 나타났던 이 하락 사이클에서는 하락하고 긴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데 이때 IMF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폭락을 했고, 이거를 보면은 하락 폭이 아니 저게 네. 이제 98년도 저 하락이 네. 전체 차트로 보면 네. 미미해 보이는데 맞아요. 그지? 미미해 보이는데 네. 저게 함정이에요. 왜냐면 맞습니다. 주가도 얘네 삼성전자도 3만 원이었거든. 네. 3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냐면 곱하기 500 해야 되니까 지금 300만 원이잖아. 네. 근데 지금 오는 것도 단기로 보면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맞습니다. 그때는 5만 원에서 3만 원 가니까 네. 5만 원에서 3만 원 가는 건 거의 반토막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토막 이상 났는데 차트를 한 30년 차트를 보면 네. 극히 일부분으로 맞습니다. 저 함정이 있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지금은 이제 막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원래 이제 되는 거니까 그때로 보면 조금 움직인 거지만 지금은 7만 원 잡으면 5, 7, 35, 350만 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15배, 12배 난 거지. 3만 원 치면. 근데 그 3만 원 진전에 네. 얼마는 6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5만 원. 그때는 반토막 난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반토막은 너무 많았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80%까지도 하락한 부동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말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컸던 하락이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를 놓고 보면 하락을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6년 7년은 하락 사이클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그동안은 한 번도 없던, 즉 인구 감소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202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5,155만 명 정도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세대수가 늘고 있어서 괜찮은데 세대수 증감률마저 원래는 한 3% 가까이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세대수 증감률마저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인구 추계 데이터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출산율이 2030년 초중반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가정이 돼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요 인구 구성비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늘어나는 연령대는 누구밖에 없냐면요. 노년층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만 늘어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 인구만 많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근데 저런 하는 얘기는 거고요. 사실 저런 통계는 네, 10년 전에도 맞아요. 초고령 사회 온다 뭐 그렇죠. 근데도 뭐 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예상만 올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왔죠. 이제는 왔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뭐 떨어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동산 시장이 상승도 문제지만 하락이 진짜 문제고요. 이 하락이 심하게 오게 되면 금융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어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초장기 사이클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또다시 올라간다라고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서울의 이 장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뭔가 하락 사이클에 이제 초입이구나 하락이 시작이 되면 6년 7년 정도는 하락이 올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냐면 28년 정도는 돼야 하락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뭐 하락론자도 뭐 상승론자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한 차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오르나 빠지나 뭐 별로 의미도 없어요. 네. 근데 너무 큰 매크로 환경에서 이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적인 그 지역이라든지 특정 아파트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가 2,600에서 그냥 박스권인데 그 안에서 지금 뭐 그렇죠. 대박난 2차 전지도 네, 있고 맞습니다. 뭐 쪽박난 무슨 전동산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한 그 가격 지수가 이렇게 중요하냐 네.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많이 들 때가 있더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은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빈입빈 부익부가 갈수록 맞아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이 여력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아주 작은 거죠. 이례적으로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작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네. 지금 앞으로 26년부터 벌어질 공급 부족 사태는 아주 역대급이 될 겁니다. 그럼 오르네. 공급 부족. 예, 공급 부족.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시장의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한 3년 후부터 공급 부족이 벌어져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래서 2011년부터 공급 부족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도 공급이 부족했는데 그럼 공급 부족 사태가 시작한 11년부터 바로 올랐냐? 그렇진 않거든요. 13년 말까지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올랐는데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염려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때의 공급 부족 사태보다 앞으로 벌어질 공급 부족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어떤 인건비 상승이 최근처럼 이렇게 엄청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ESG. 그래서 이제는 뭐 단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그 아파트를 짓는 원가 코스트가 자체가 올라갔구나.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부실 시공으로 해주 그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실 시공이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실 시공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훨씬 더
이 관리 감독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할 겁니다. 그럼 또 코스트가 올라가지. 그렇죠. 그럼 또 코스트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이런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네네.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이런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우리가 면밀히 주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결합을 해서 본다라면은 한 5년에서 26년 정도.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한 28년 정도는 돼야 바닥 치는데 네. 이번에는 사상 최의 공급 부족 사태가 겹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사이클이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락 사이클이 조금 더 짧아지는. 네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 구조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줄수록 오히려 대도시 특히 서울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마을에 한 2집 남고 3집 나오면 그거 무서워 살겠냐. 네. 다 그냥 우리 형님이 58년생인데 지금 네. 귀촌에 있거든요. 네. 청년회장이야. 저는 아, 실제로. 58년 됐지. 아, 우리 형님 없으면 그 동네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 많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병원 가까운 그 맞습니다. 대도시 의료가 있는 이런 데로 차라리 옮기니까 오히려 네. 뭐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이 서울과 대도시 지방의 뭐 거점 도시 이런 데로 이제 몰릴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의 뭐 아주 좀 소외 지역들은 뭐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만 네. 서울과 몇몇 광역시 위주로는 네. 앞으로 한 2, 30년은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이제 네.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요. 아니, 저도 2, 30년은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워낙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는 한 2, 3년 정도. 네. 2, 3년 정도를 봤을 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 사이클 봐도 거품이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또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거품이 빠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거품이 빠지게 된다라면 네. 또다시 뭐 인구가 줄어들건 뭐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그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경제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네. 개별 재료보다는 그죠.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경기가 어떠냐 이 기반하에서 수급, 네. 재료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이 수급과 재료는 빼고 그다음 수급도 빼고 그다음 매꾸로한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조금 보는 게 수급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쩔 때는 지금 뭐 원베일인가요? 그거 네. 입주하는 거? 네. 그 30평이 얼마인 줄 알아? 한강 보이는 거? 그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0억? 30억 된 건 옛날이지. 벌써 3년 전에 그 네. 아크로 리버파크 30억 됐잖아. 한강 보이는 건 뭐 50억 뭐 이렇게 하는 30평에? 네. 그게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이 톡톡 튀어나왔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네. 솔직히 뭐 30평에 뭐 50억 내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 네. 국민 중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부동산 시장을 파악한.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은 우리 한 단기라고 하면 한 2, 3년 정도 네. 보고는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하락이 좀 유지되고 그다음에 공급이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은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방 지역은 24년 내년에 바닥치고 대세 상승 시작을 할 겁니다. 왜? 지방이 먼저 올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실제 떨어져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지방 지역 중에서 지금 이미 이제 무릎까지 온 데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져서요? 네네, 많이 떨어져서요. 네. 그런데 일자리도 늘어나고 공급은 앞으로 별로 없고. 어디예요? 그런 데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몇 군데 있어요? 네, 경남에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경북 쪽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충북 쪽에도 좀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아닌데 얘기해 네. 주세요.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좀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니치고를 좀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네. 그 지역에 뭔가 그 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아마 들어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갈 수가 있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네. 포항 이런 데 괜찮겠지 뭐. 저 2차 전지 클러스터 생기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그것도 2차 전지, 부동산도 2차 전지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인공지능 믹서기에다 갈아 넣어서 네. 하나의 점수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투자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이걸 알면 이제 투자 점수를 보면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1등이 누구냐면요. 거제시입니다. 거제. 조선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제가 왜 좋으냐면은 거제가 그동안은요. 가격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를 볼게요. 보시면 거의 지금 좀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거제가 공급을 좀 보시면 34평이 한 2억이에요 지금. 네, 굉장히 싼데 공급이 내년까지만 어느 정도 있고요. 25년부터는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리치고에서 거제시가 투자 점수 1위를 차지한 지가 좀 됐었는데 제가 그전에는 거제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제시의 일자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선업이 거의 답니다. 근데 보니까 조선업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 데이터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네. 거제 일자리를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22년 중후반부터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네. 여기가 이제 거제시 일자리의 대다수인데 여기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완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거제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어떻게 채워지냐면 일단은 이제 1인 노동자,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 없이 이제 혼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은데 그동안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실이었던 이런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찼대요. 거의 다 지금 찼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제시를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제시 이외에도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뭐 청주시, 서원구,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뭐 당진시, 천안시, 동남구 물론 여기에 나온 순위대로 좋다 그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좀 상승을 할 만한 이런 지역들은 요 순위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를 같이 네네네네.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은 어때요? 서울. 서울은 좀 안 좋죠. 서울에서. 서울에서요? 네, 네, 서울에서 한번 제일 관심 보겠습니다. 있는 게 서울 시내이지 뭐. 자, 서울에서 사실 뭐 지금 거제 아무리 좋아도 서울에 있는 분들이 거제 가서 네. 집 사시겠어요? 네, 서울에서 제일 좋은 데는 지금 성북구랑 관악구, 서대문구, 송파구 요 정도가 지금 이제 한 탑, 한 4,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한 동네 중에서는 이제 송파구를 그래도 좀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점수 자체가 지금 53점이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점수거든요. 네. 한 최소한 한 60점 정도 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지라도 일단 허리 정도는 돼야 매수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지금 서울은 한 용산은 어떻습니까? 정프로가 용산 집 진입하려고. 용산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해서 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점수는 낮겠죠. 타이밍만 잘 고르시면은 그래서 아니, 청약. 그러니까요. 청약. 네, 청약 괜찮겠죠? 청약은 이제 현재 시세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하다라면은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산구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주식도 똑같지만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좋은 거 다 알고 이미 거기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좋아질 때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발전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용산이 상당히 용산 괜찮습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작, 영등포, 구로 저는 좋게 봅니다. 네. 부동산에도 이제 약간 좀 눈이 생겼어요, 제가. 네, 동작, 영등포, 구로. 네. 예, 서울의 서남부 쪽으로 네. 뭔가 좀 다른 근데 움직임들. 좋게 보는데 왜 용산은 왜 와? 이건 청에 거기서 나온 게 하시지. 그거 하나예요. 네? 청에 나온 게 그거라. 청에 나온 대로 다 쓸 거예요, 이제. 무슨 동인데?
어디요? 청양한데. 거기가 동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야. 아. 아, 왜? 아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저기 이제 분양가 나온 그 구이동의 이스트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청약 그것도 나왔어요? 한번 그것도 청약 넣어보세요. 구이동? 예. 구이동이 어디? 아 구이동 구이동 광진구. 말이 광진구.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나왔어요 청약? 네. 청약 홈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분양가가 이제 나왔고요. 네. 예. 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구역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구역 바로 옆에. 어허. 그래서 이제 한강이 조망이 가능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쪽 청약을 제가 괜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아하. 예. 즉 무슨 얘기냐면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죠. 희소. 예. 그리고 여기에 관공서도 들어오고요. 호텔도 같이 들어옵니다. 호텔. 예. 그래서 호텔 좋죠. 어떤 편의시설이나 일자리까지 성수동에서 가깝죠. 성수동. 예, 성수동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네. 이제 성수 바로 옆이에요. 아하. 송파구 바로 옆이고요. 바로 건너편이고. 아이고 아홉시네. 예, 그래서 네. 이쪽도 한번 청약 알겠습니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개인 얘기구나. 상담받다가 시장에 좀 제가 났네요. 네. 자 이제 주식도 시장 개장 봐야 되니까요. 오늘 김기현 대표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네. 좀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